자, 오늘은 리가켄바이오 왜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임상 3상 결과가 앞으로의 주가에 얼마만큼 파격적인 영향을 줄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하루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지금의 이런 주가 빠짐 현상은 포트폴리오상의 어떤 기관들의 매도세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프로그램 매매가 아마 주로 이 매도 물량의 어떤 근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향 기조의 기업, 우리가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내막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 우상향이 지금은 이런 완만한 기울기로 진행 중에 있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결과가 본격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터졌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기울기의 2배 이상, 그리고 본격 상승은 이제 배 이상의 대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 왔을 때 매수 언제 해야 되는지 꼭 알아보셔야 되는 종목이 리가켄 바이오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리가켄 바이오가 가장 주목을 받는 상황, 어떤 재료 때문에 그러냐? 이게 ADC 플랫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DC라는 건 뭐냐? 항체와 약물을 접합하는 겁니다. 항체와 약물을 이제 결합시키는 표적 항암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항암제를 맞으면은 그냥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 물질이 있는 어떤 주사기를 갖다가 우리 몸에 정맥에다 꽂아 놓습니다. 우리 몸을 다 돌아다녀요. 한 바퀴를 다 순환을 해요. 그래서 암세포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비정상적으로 큰 세포가 있다라고 하면 부자비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반 세포까지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 일반 세포도 괴사가 되면서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여러분들 암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뭐 구토를 많이 하신다던가, 그다음에 머리가 빠진다던가, 피부에 뭐 반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작용을 그나마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플랫폼이 ADC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ADC는 어떻게 움직이냐? 이 항체와 약물을 이제 붙입니다. 이 링커가 있고요. 이 링커가 뭐냐면 이제 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Y자로 생긴 게 페이로드라고 하는 건데 이 페이로드가 결국에는 이제 움직이는 이동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밑에 보시면 별처럼 생긴 게 쉽게 얘기하면 약입니다. 약. 이 약을 갖다가 어떤 비행기라든가 기차 같은 데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 이동수단이 뭘 찾아갑니까? 암세포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암세포. 자, 그래서 암세포가 여기 덩어리가 있다 하면은 얘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링커, 이 끈을 갖다가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죠? 절단을 시켜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약이 떨어져서 이 암세포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주변 세포를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면서 이 암세포만 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페이로드를 통해서 약물을 효과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는 기술이 이제 ADC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ADC 플랫폼의 이제 선두주자가 어디냐?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ADC 플랫폼의 선두주자는 일본의 다이이치 산큐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알테오젠 얘기하면서도 맨날 말씀드린 건데, 다이이치 산큐가 기존까지는 ADC 플랫폼의 1등, 1위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항암제를 만드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암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항암제가 지금 엔허투라는 이름으로 공동 개발을 해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ADC 항암제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ADC의 최신 기술을 보유한 그런 유명한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이치 상표가 이걸 갖다가 매출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리고 있느냐 여기 나옵니다. 작년 기준으로 26억 1천만 달러 세계적으로, 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6천억 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고요. 얘네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 부위가 어디냐, 이제 유방암 분야 쪽에 에너투는 거의 뭐 바이블이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치료법으로 쓰이고 있는 의약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네는 뭘 찾아가느냐? 이 허투라는 단백질을 찾아갑니다. 이 허투라는 단백질이 뭐가 되느냐? 이 변이가 잘 돼요.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 세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암인데, 특히나 허투라는 단백질에서 이 돌연변이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부위가 이제 유방암 부위 쪽에 상당히 지금 뭐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허투 단백질을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산큐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약을 만들어 우리는 ADC 그러니까 표적할 수 있는 기술을 너희한테 줄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에너투라는 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에너투가 3조 6천억 원어치를 팔 정도로 유명한 의약품이긴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항암제고 완벽한 항암제는 없다고 하지만 이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또 다른 이제 불편함을 없애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부작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피로, 변비, 소화불량, 식욕과 체중 감소, 복통, 두통, 어지러움, 탈모, 구내염, 발진, 발열, 혈구 감소, 빈혈, 간 수치 증가, 기침, 상기도 감염, 눈 건조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 중에 무슨 부작용에 시달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부작용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ADC 관련된 에너투라는 뛰어난 약물도 결국에는 이제 부작용의 어떤 이슈거리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갖다가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에너투를 제끼고 이 해당 분야에서 허투 유전자를 사멸하는데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최근에는 이 에너투의 부작용 중에 뭐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느냐? 폐암입니다. 에너투를 가지고 유방암을 치료를 하려고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았더니 폐에 어떤 종양이 이제 생겼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너투의 부작용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 글로벌 빅파마들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리가켄바이오도 이런 부분의 틈새를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리가켄바이오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자, NO2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똑같은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 자, 그래서 이 페이로드가 암세포로 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약물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약물로 달립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자, 이동하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받으려면 주사를 맞아요. 주사제를 맞고 이 주사제는 어디에 맞습니까? 혈관에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IV 제형약, 정맥 주사 제형이라고 링거 형식의 주사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혈관을 타고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혈액의 컨디션이 사람마다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다 다릅니다. 혈액의 양도 다르고 혈액의 점도도 다르고 혈액의 pH도 다르고 혈액 중에 뭐 물이 많이 섞여 있는 비율도 있을 거고 아니면 혈액이 많이 섞여 있는 비율도 있을 거고 백혈구가 많은 피가 있을 거고 적혈구가 많은 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다 달라요. 이 컨디션이 다 다르다 보니 어떤 특정 컨디션에 이 페이로드가 이제 이 침투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혈액의 컨디션이 안 좋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 혈액의 안쪽에서 링커가 분리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에너트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부작용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혈액에 어떤 컨디션이 안 좋다. 몸속으로 이 에너트라는 약이 뺑글뺑글 돌고 있을 텐데 그 ADC의 링커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혈중에 약물이 퍼져요. 그래, 혈중에 약물이 퍼지는데 얘네가 이동수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수단 없이 자기네들끼리 혈관을 통해서 약물이 뺑글뺑글 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얘네가 폐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장으로 갈 수도 있고 흡수가 돼서 아무 이 효과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뭐 특수 장기 같은 데 붙어가지고 엉뚱한 조직을 공격하게 되면 그때 부작용이라는 게 이제 심각하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얘가 항암제를 싣고 항암제가 없는데 페이로드만 갖다가 암세포에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격이 됩니까?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DC의 어떤 용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마리를 넣어서 얘네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링크가 이제 떨어져 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굉장히 많이 이제 넣어야 돼요. 투입을 해야 돼요. 왜? 어차피 30%가 링커를 이제 잃어버리면
100을 넣었다고 했을 때 70만 효과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암세포에 직접 도달할 수 있는 게 70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ADC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암세포 주변에 일반 세포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포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딱 암세포만 비집고 들어가서 링커를 분리시켜가지고 약물을 주입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주변 세포까지 오인 사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확률이 높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의학계의 관점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굉장히 많은 용량을 투입을 해야 되고 이 많은 용량 중에 링커가 분리되는 용량만큼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쫓아가서 암을 갖다가 찾아서 공격을 한다고 해도 주변에 오인 사격을 받는 일반 세포들까지 사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차적인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는 게 현재의 NO2의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 뭐다? 이런 한계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갖다가 누가 갖고 있다? 리가켄 바이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동 중에 링커가 분리돼 버리면 피 속으로 암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피 속에 그냥 약물이 돌다가 엉뚱한 장기에 달라붙어서 공격을 하면 이제 부작용 생기는 거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암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투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용량이 올라가잖아요. 용량이 올라가면 좋은 걸까요, 무조건? 우리가 공격당하는 그 용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니까 몸에는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기전이 NO2의 지금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리가켄 바이오는 뭐냐? 얘네를 특수 개량을 합니다. 페이로드와 링커를. 그래서 이 항체는 아무 제약사의 약품이나 갖다 써도 상관없어요. 아무 제약사 거를 갖다 써도.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NO2 항암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거를 갖다 쓰면 됩니다. 그냥.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때까지는. 이동 중에 어떤 리스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페이로드가 이동하는 도중에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지금 특이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고 이거는 뭐다? 이동 중에 문제가 없게끔 개량을 한 ADC를 리가켄 바이오가 연구를 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임상에 들어갔는데 지금 임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말 그대로 페이로드가 정확하게 암세포에 도달하기까지, 암세포에 도달할 때까지 링커의 분리 없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동시킬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특정된 암세포가 만약에 허투다. 그럼 허투만 쫓아가야지 다른 일반 세포를 공격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죠. 링커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만약에 보장이 있으면 딱 그 암세포의 크기만큼의 용량만 투여를 해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리가켄 바이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이적 결합을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이 특이적 결합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동일한 기전으로 링커가 안전하게 어떤 혈액 컨디션에도 분리되지 않는 기술을 이제 보유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허투 단백질에 달라붙습니다. 자, 허투 단백질이라는 걸 페이로드가 인지를 해요. 진짜 신기하죠. 이거 기계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자, 허투 단백질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링커를 절대 분리하지 않는 기술을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소름 끼치네요.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허투가 아니면 약물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리고 이 링커 자체도 어떤 혈액 컨디션에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부작용만을 이제 낼 수 있도록 개선을 시킨 기술이 이제 리가켄 바이오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페이로드가 정확하게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는 그 똑똑한 어떤 회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을 굉장히 이 안쪽 별 안쪽에 들어가는 약의 용량 자체를 많이 실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NO2 대비해서 이 절대 용량을 3분의 1 정도로 낮춘다고 해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리가켄 바이오가 어떤 기술을 어디까지 개발해냈는지 저로서는 상상하기도 좀 힘들어요. 자, 이런 덕분에 지금 중국의 포순이라는 업체와 협업을 해가지고 아시아권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호주의 익수다라는 또 의학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랑 호주 임상 1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서 이 임상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일까요? 허투 기전, 그러니까 허투를 찾아가서 페이로드를 작동시키는 기전은 누구 기술이다? 리가켄 바이오의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리가켄 바이오는 이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약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암 치료제 하면은 다 기억나는 거 있으시잖아요. 키투르다도 있을 거고, 그죠? 키투르다. 키투르다도 지금 ADC 관련해서 머크가 얘기 나오니까 다이치 상큐랑 기술 이전 계약 맺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머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얀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BMS도 있고요. 브리스톨 마이스 스킵 있고. 그 다음에 또 존슨앤존슨 있고요. 자, 화이자 있고요. 화이자. 뭐 이런 항암제 만드는데 특화된 대기업들 엄청 많잖아요. 좀 이따 이제 HLB가 들어갈 수도 있죠. 리보세라닉 가지고. 자, 이런 기업들은 약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ADC 기술이 없고 항암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암제가 허투 단백질의 변이 어떤 세포에 기전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무조건 ADC 플랫폼만 업혀서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빅파마들은 이런 기술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리가켄바이오 임상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수준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빅파마들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자, 만약 이렇게 리가켄바이오가 계획한 대로 임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얘네가 만약에 얘기한 대로 자, 혈액 중에서 링커가 끊어지는 일 없이 무조건 허투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한다. 그리고 허투의 세포에 접촉이 됐을 때만 링커를 분리해서 약물을 투입한다. 자, 부작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최소 절반 이하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약물의 전체적인 총량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인 빅파마들은 환장을 하는 거죠. 왜? 우리 약물 많이 안 태워도 기술만 가지고 엄청나게 부작용 적은 뛰어난 항암제를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팔 수가 있잖아. 그러면 엔허투만 팔 겁니까? 엔허투만 이길 수 있어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향후에 어떤 형태의 어떤 부위에 쓸 수 있는 항암제를 가지고 있던 간에 이 ADC 플랫폼만 있으면 특정 부위 암을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전부 삭제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임상 3상이 언제 그런 결과가 나오냐? 지금 리가켄바이오 입장에서는 연내에 지금 발표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뭐 한두 개를 연구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항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물이 없습니다. 약물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계해가지고 이 약물을 특정 약물을 이용해서 ADC를 태워가지고 보내는 이런 기술 이전 업무 협약을 맺어놓은 업체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ABL 바이오가 한 군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덕분에 이제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다이치 상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만약에 리가켄바이오가 이 임상 3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내보냈다. NO2 대비해서 이제 부작용은 적다. 임상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뭐 용량을 워낙에 적게 탑재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뭐 동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동일하다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은 다이치 상큐는 큰일 납니다. 네. 이제 다이치 상큐의 ADC를 누가 써요? 훨씬 개선된 특허가 걸려있는 기술을 갖다가 독점 계약을 하려고 난리들을 치겠죠. 빅파마들이. 그럼 다이치 상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맺었던 그 에너투에 관련한 기술도 판매 로열티를 이제 바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이치 상큐도 부작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알테오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태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이치 상큐는 우리가 만든 ADC 플랫폼을 에너투로 만들어서 유방암 치료제를 썼더니 허투 기전을 제일 잘 잡는 거는 인정. 현재로서는. 자, 근데 만약에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에서 우리보다 약물 효과가 거의 비슷한데 부작용이 완전히 개선된 그런 기술을 내보냈어요. 그럼 다이치 상큐도 차세대 ADC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이 기전을 통한 ADC 기술은 특허가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이치 상큐는 원점에서 다시 부작용을 최소화한 ADC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치 상큐가 원하는 게 보다 SC 제형으로 ADC를 변경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SC 제형으로 변경을 했더니 항암제 부작용이 50% 가까이 감소했다라는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할로자임을 헐레벌떡하고 뛰어가 봤더니 거기는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머크와 같이 알테오젠을 찾아가는 게 지금 다이치 상표가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상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다 ADC 플랫폼 기술의 어떤 특화된 차세대 어떤 이 시장은 리가켄 바이오의 기술이 지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리가켄 바이오의 기술 플러스 여기서 또 SC제형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향후에 국내 기업인 알테오젠과의 어떤 또 접점이 생길지 그것도 기대해 봄직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이제 임상 3상 결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ADC 파이프라인만 해도 이게 몇 개입니까? LCB14, LCB84, LCB71, 73, 97, 02A, 41A, 67, LCB67, 그 다음에 뭐 엄청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모르는 저기 기업들 있습니까? 여기 암젠, 뭐 다케다, 익수다, 포슨, 얀센 막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항체를 태운 ADC의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항체를 태운 연구 개발이 결국에는 존슨앤존슨과 계속 이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말 그대로 독점 기술 이전에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임상 단계 종료까지의 마일스톤 계약만 맺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후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임상 중에 적어도 3분의 1 정도만 성공적으로 터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알테오젠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얼마만큼의 기술 이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충분히 좀 기대해 봄직한 내용이다. 참고로 최근에 머크와 다이치 상표가 새로운 차세대 ADC 항암제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 이전료로 머크가 지불한 금액이 5조 원입니다. 근데 현재 다이치 상표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적고 뛰어난 기술의 임상을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 리가켄 바이오고요. 이럴 경우 얼마의 기술 이전료가 필요할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이 왔을 때 리가켄 바이오는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늘 영상은 뭐 더 드릴 말씀 없으니까 다음번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통해 영상을 다시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고 뭐 제2의 알테오젠이다.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기업들 상당히 많지만 무조건적으로 제가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사 중에 5손가락 안에는 꼽아야 하는 그런 기업이 리가켄 바이오다라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우상향 추세는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중간에 이렇게 크게 한번 두드려 맞은 건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박살이 난 일시적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못 사신 분들은 얼마나 이거 안타까워요. 그래서 단기 조정이 언제쯤 얼마만큼의 어떤 하락으로 들어올지 그걸 갖다가 좀 예측을 해보시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해놨으니까 리가켄 바이오 이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돈 많은 큰 손들이라든가 아니면 연기금과 같은 덩어리 큰 기관들이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저점 매수에 들어갈 건지 그런 추가적인 자료에 대한 내용 대응 전략 안에 준비해놨으니까 많이 많이 받아가셔서 꼭 성공 투자하는데 좀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120-3321번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8120-3321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 참여 말고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다 앞에 두 글자 리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매도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차트 설명해드린 첨부해드린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받아가시는 대신에 저희한테는 뭘 해주셔야 되느냐? 저희 맨날 이 영상쟁이들 뭘 원하는지 아시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셔야 저희가 노출 많이 돼가지고 광고 수익 많이 늘어납니다. 자, 이것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진짜 괜찮았다 판단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이라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응 전략 알뜰하게 잘 활용하셔가지고 남들 주지 마시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유망한 종목으로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